이렇게 귀한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사실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꾸준히 되어져 왔었고, 우리 전양철 감독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회관이 그 역할을 해냈다가 어떤 전환점이 필요했고, 또 뭔가 구심점이 좀 더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역사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개편되면서 제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맡게 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시급한 거, 인천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 복음의 관문이라고는 자칭 말하는데, 정작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우선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해서 1년여 벌써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목표로 해서 인천 기독교 135년사를 정리해서 좀 교계에 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시작이 되는 가운데 그런 뜻도 좀 모으고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식도 좀 공유할 수 있고, 한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천 교계의 뜻을 좀 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첫 번째 포럼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포럼이 계속 되어지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포럼에서는 왜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135년사의 중요성, 이제는 135년사가 우리가 만들어야 될 책임, 사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짧은 시간이지만 있었으면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련되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고, 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인천 교계의 뜻을 생각해서 모여주시는 것만도 저도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가슴이 벅찹니다. 이렇게 오실까 하는 그런 어떤, 사실 처음에 준비하면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뭐 정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뭐 역사학을 강의할 일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왜 역사를 기록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우리가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늘 입에 귀에 닳도록 들었고, 반만년 역사라고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반만년을 뭘로 증명할까, 이렇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쉽게도 우리가 5천년 역사를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깝깝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 우리 단군을 이야기하는 역사,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언제 쓰여졌을까요?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000년도 안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4000년은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나요? 네,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5000년을 말하지만 5000년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김부식이 그거를 쓰면서 4000년 전에 할아버지들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 듣고 와서 썼을까요? 결국은 그분이 쓴 것은 뭐예요? 전설을 따라 삼천리고, 전설따라 삼천리로 전에 내려오진 얘기를 나주서 모아서 정리를 한 거죠. 이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하신지? 우리 문화 역사, 우리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고 말하지만
기록으로 증명해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깝깝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약점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아쉬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5,000년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러면 그때서야 그 기록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한 부족이 한 국가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서 한 그 국가로 존속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삼국 시대를 국가로 이해를 합니다. 그 이전은 이제 부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 삼국부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삼국의 기록들이 문서로 그렇게 체계화돼서 기록된 것은 정식이 된 것은 고려왕조실록과 조선왕조실록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500년 역사를 실록으로 기록을 해서 이 조선왕조실록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왕조 500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다. 이제 그건 등록이 됐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로 누가 쓰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바로 김부시 고려 말기에 이 삼국유사를 정리할 수 있는 의식이 만들어졌고 고려왕조실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우리 역사의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고려 말기에 그 일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맹사성이라는 사람입니다. 맹사성은 고려의 충신이었는데 결국 조선의 충신이 돼요. 이 사람은 혁명에 의해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말을 하면 이성계가 고려를 정리하고 이제 조선 개국을 했는데 맹사성이라는 사람은 고려의 충신으로서 그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뭐 귀향을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상황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기록학자로서 기록하는 선비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다시 쓰기 시작하게 되죠. 근데 혁명한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그 혁명의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돼. 그러니까 이성계가 맹사성을 불러. 네가 역사를 쓴다고 그러는데 나를 죽일 놈으로 쓸는지 살릴 놈으로 쓸는지 모르면 어떻게 쓰려고 그러는 거냐? 그걸 좀 보여다오. 그러니까 맹사성이 나를 죽이시려니까 책을 보시려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동시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곡이라는 것이 동반해요.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동시에. 그래서 역사를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해석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다시 왜곡이 동반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사성은 거기서 다시 충신이 되죠. 그리고 이성계도 그런 의미에서 큰 사람이었죠. 그걸 보겠다고 했으면 결국 맹사성은 죽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시작이 돼서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 실록이 주춧돌을 마련했고 그 이후에 기록이 이제 남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다 믿을 수 역시 없는 거죠. 수없이 왜곡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왕조실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터지죠. 어디까지 사실을 믿어야 되는지 이걸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단순히 기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기록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록자의 사상, 기록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것을 남기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다시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왜 기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구절을 좀 하나 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엉뚱하게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기록한 원사실이 뭔 문제일까? 저는 매우 의도적인 겁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기독교일 수 없다는 거야. 때문에 그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 마지막 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 기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없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 뭐 믿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허상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믿느냐? 라고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기독교가 말해질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이 확인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계승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듣습니다. 결국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역시 단군 할아버지 믿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더 이상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된다든지 따라야 된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독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 창조 세계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서 그 뜻을 낱낱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부 드러내는 거예요.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인간은 주인공으로서 위치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주인공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우리 기관이 이제 역사문화연구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역사와 문화가 따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는 문화입니다. 동시에 그 기록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문화연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동물의 행위를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위만 역사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특별히 인간이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동시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겠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민교육을 하는데 국민교육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나라 말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의식의 공유, 삶의 공유를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역사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라고 하는 공유된 사고를 형성하게 되고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민족의식, 내지는 뿌리의식, 내지는 우리의 국가관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만들어지게 되면 국가가 존립하는 데 대단히 이제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래서 어느 국가든지 국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한때 우리 얼마 안 지나간 역사입니다만은 불과 20년, 30년
30년 안 됐죠. 20년 남짓한 그런 시간들 과정 속에서 우리 역사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고 또 때로는 많이 왜곡된 모습들이 있어서 그 세대들이 앞으로 우리 국가를 책임지게 되는 그 시대쯤 되면 앞으로 한 뭐 10년쯤 후가 되겠죠. 그들이 작년 세대로 자라서 국가를 책임질 때쯤 됐을 때에 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염려스러운 현상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기만을 위한 의식이죠. 가정도 국가도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것들이 국가관의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군대 가셨을 때 그런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고 갔지. 지금은 왜 가야 돼? 그런다고요. 여기서 이제 큰 갭이 생겨요.